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복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합격하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운전하면서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합격의 길을 팍팍,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저보다 못생긴 분들 인생 힘들었을 테니까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못생긴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보다 잘생긴 대다수의 분들 모두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기운을 팍팍팍. 지금 책상에서 앉아서 이 영상 보시면서 열공하시는 분들도 합격하시라고 합격의 길을 팍팍. 자, 이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지도 방법에 대한 영상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대비 지도 방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규정 관련해서 재밌는 룰 하나 퀴즈로 내겠습니다. 히잡은 검은색, 흰색만 가능하다. OX 히잡. 정답은 X입니다. 히잡은 검은색만 가능합니다. 히잡이 뭔지는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 받으신 분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복싱의 역사입니다. 복싱은 고대 조각이나 벽화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손에 글러브 대신 가죽을 감아 사용하였습니다. 현대 복싱은 19세기 퀸스베리 규칙이 만들어진 뒤에 글러브 사용 및 규칙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에 퀸스베리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퀸즈베리 규칙 또는 퀸스베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퀸스베리 규칙은 글러브를 끼고 1라운드는 3분, 휴식은 1분으로 하며 다운이 되어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상대편의 승리로 인정하는 룰. 현대 지금 복싱과 똑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각 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메달 리스트. 올림픽 메달은 올림픽에서 최초의 메달입니다. 메달, 동메달 따셨고요. 1948년 14회 런던 올림픽에서 플라이급 한수안 선수께서 올림픽 최초의 메달입니다. 한수안. 올림픽 금메달은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미들급 신준섭 선수께서 올림픽 첫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신준섭. 아시안게임 최초 금메달은 1954년 제2회 마닐라, 필리핀이죠. 필리핀 마닐라 아시안게임에서 패더급에 출전한 박금현 선수가 아시안 최초 금메달입니다. 박금현. 세계선수권 최초 금메달.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 최초 금메달 1986년 제4회 미국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벤턴급 문성길 선수입니다. 문성길. 복싱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싱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적이 많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복싱의 기본 자세는 따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따로 만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로 서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한 발자국 뒤로, 왼발의 발끝은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오른발은 많이 돌려줍니다. 그러면 몸 상태가, 몸이 이쪽 방향을 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영상과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턱을 안으로 당겨주고, 명치는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구부려주고, 양쪽 무릎은 힘을 뺍니다. 왼손의 높이는 코, 입, 오른손의 위치는 본인의 턱 부근. 방금 복싱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건 개인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을 경우. 근데 되도록이면 코치 매뉴얼, 대한복싱협회 코치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얘기해 주면 좋죠. 발의 각도가 45도라는 거. 복싱 붕대를 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싱 붕대를 감는 이유는 손을 보호하고 펀치력을 높이기 위해입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손을 보호하고 펀치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이 오면 어떤 식으로 지도하겠는가?
이것도 기출문제죠. 인터넷에는 뭐 같은 내용의 답변들이 많은데 저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본인 생각을 가감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스트레칭 5에서 10분, 줄넘기, 섀도우, 샌드백, 미트치기 각각 3분 3라운드 후 체력 운동을 진행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쯤에 체력 운동은 아령, 스템 레더, 메디신 볼 등으로 체력 운동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체력 운동은 아령, 스템 레더, 메디신 볼, 맨몸 운동 등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하고 뒷말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대로만 대답할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두 번, 세 번째 똑같은 문제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뽑아서 감독관들 분께서 같은 내용만 들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 체력 운동은 아령, 스텝 레더, 메디신 볼, 맨몸 운동 등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드의 종류는 그 가드의 종류를 시연하는 영상과 함께 제가 그 가드 종류별로 설명하는 말을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에 나오는 걸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가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양손을 올리고 뒷손은 뺨 근처에 둔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필리쉘,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크랙 가드라고도 불린다. 앞손은 복부를 보호하고 뒷손은 턱 근처에 둔다. 앞손 쪽 얼굴은 숄더롤과 무빙으로 방어한다. 피커브,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보여주는 깍꿍놀이에서 유래. 양손은 턱에, 겨드랑이는 최대한 붙인다. 위빙과 더킹을 많이 사용하며 허리를 이용한 훅과 어퍼컷 공격이 효과적. 크로스암, 양팔을 높이 올려 교차시킨다. 얼굴 쪽으로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좋으나 시야가 제한되고 복부 방어가 취약하다. 롱가드, 기본 가드보다 두 손을 앞쪽으로 내민다. 방어력은 올라가나 파워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손은 공격과 방어를 컨트롤하며 뒷손은 카운터를 노리면 좋음. 크라우치, 기본 가드보다 상체를 더 앞으로 구부린 공격 준비 자세,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다. 제프리 크라우치, 상체를 크라우치보다 더욱 깊이 굽힌 자세로 접근 전에 유리한 자세. 방금 시연하는 영상과 함께 이 가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 번씩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드의 종류 또는 복싱 기본 자세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가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며 양손을 올리고 뒷손은 뺨 근처에 둔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필리쉘,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크랙 가드라고도 불린다. 앞손은 복부를 보호하고 뒷손은 턱 근처에 둔다. 앞손 쪽 얼굴은 숄더롤과 무빙으로 방어한다. 본인이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앞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점수 따기 좋을 겁니다. 앞손 뒷손 이렇게요. 피커브,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보여주는 깍꿍놀이에서 유래하였으며 양손은 턱에, 겨드랑이는 최대한 붙인다. 위빙과 더킹을 많이 사용하며 허리를 이용한 훅과 어퍼컷 공격이 효과적이다. 크로스암, 양팔을 높이 올려 교차시킨다. 얼굴 쪽으로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 좋으나 시야가 제한되고 복부 방어가 취약하다. 롱가드, 기본 가드보다 두 손을 앞쪽으로 내민다. 방어력은 올라가나 파워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손은 공격과 방어를 컨트롤하며 뒷손은 카운터를 노리면 좋음. 크라우치, 기본 가드보다 상체를 더 앞으로 구부린 공격 준비 자세, 체중이 앞으로 실려 있다. 크라우치는 영어 뜻이 쭈그리고 앉다, 웅크리다 이런 뜻입니다. 제프리 크라우치, 상체를 크라우치보다 더욱 깊이 굽힌 자세로 접근 전에 유리한 자세. 제프리 크라우치는요, 제프리라는 미국 예전 헤비급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사용해서 나온 말이죠. 제프리 크라우치.
제임스 잭슨 제프리입니다. 옛날에 미국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분이고요. 제 유튜브에 요거 가드의 종류에서도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서에게 맞는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거운 중량 운동보다는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섀도우를 하거나 고무저항 밴드를 이용하면 좋으며 맨몸 운동인 복근 운동, 턱걸이, 달리기 등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거보단 가벼운 거, 그리고 따로 맨몸 운동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펀치력을 키우는 방법 또는 강펀치를 내는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령 섀도우, 턱걸이, 푸시업 등의 훈련을 하고, 이게 중요하죠. 체중을 실어 펀치를 칠 수 있도록 하체와 허리 힘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펀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건 대한복싱협회 자료 코치 매뉴얼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트치기, 코치의 신호대로 다양한 속도로 섀도우 복싱하기, 저체급 선수와의 복싱 테크닉 연습,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섀도우 복싱. 미트를 빠르게 치니까 펀치 스피드가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리고 코치의 신호대로 다양한 속도로 섀도우하기는 느리게 했다, 보통 속도로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보통 속도로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섀도우해도 펀치 스피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체급 선수와의 복싱 테크닉 연습, 빠른 선수와 복싱 테크닉 연습하면 본인도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겠죠.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섀도우 복싱, 움직임이 제한됐기 때문에 계속 펀치를 낼 겁니다.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이상 펀치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풋워크 지도 방법, 스텝 지도 방법, 줄넘기와 스텝 레더 등을 이용해 리듬감, 균형 감각 등을 익히고 전진, 후진, 좌우 스텝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스텝 레더는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이런 훈련 도구입니다. 체급별 스텝 지도 방법. 경량급은 주먹 적중률을 높여 포인트를 쌓기 위해 전진, 후진 스텝을 활용해서 스트레이트 위주의 공격을 구사하도록 훈련시킨다. 치고 빠지기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죠. 경량급들에게는. 경량급들은 치고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량급은 과도한 스텝은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으므로 워킹 스텝으로 경기를 진행하되 필요시 스텝으로 리듬감을 유지하며 진행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연령별 스텝 지도 방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영상에서 다루었던 지도 방법 1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어 기술의 종류와 설명입니다. 시험에는 방어 기술 3가지를 말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어 기술을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우선 제가 방어 기술을 시연하는 영상부터 보시고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슬리핑, 머리나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켜서 피하는 기술. 체력 소모가 적고 방어 후 반격하기 좋음.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할 때 사용. 더킹, 오리가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모습.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피함.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하며 상대 허리 이하로 숙이는 건 반칙입니다. 위빙, 뜨개질할 때 나무 바늘이 움직이는 모양. 훅을 피하는 기술. 다리를 구부려 피하며 엉덩이 움직임은 V자가 아닌 U자 형태가 돼야 합니다. 스웨잉, 하체는 고정한 채 상체를 뒤로 젖혀서 피하는 기술. 다른 자료에서는 스웨잉 백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블로킹, 상대의 공격을 글러브나 팔꿈치, 어깨를 이용해 방어하는 기술. 패링, 상대의 공격을 쳐내는 기술. 인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패링이 있습니다. 커버링, 가드를 단단히 한 후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기술. 방어 후 빨리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클린치, 상대를 껴안아서 방어하며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야 효과적이다. 롤링, 상반신이나 어깨를 돌려서 피하는 기술. 주로 훅을 피할 때 쓴다. 사이드 스텝,
로프 근처에서 피할 때 효과적이며 직선으로 파고드는 상대에게 사용하면 좋음. 자, 방금 전체 화면을 통해서 방어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각각의 방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리핑은 머리나 몸을 살짝 옆으로 비껴서 피하는 기술입니다. 체력 소모가 적고 방어 후 반격하기 좋음.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할 때 사용. 더킹, 오리가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피하고 주로 직선 공격을 피하며 상대 허리 이하로 숙이는 건 반칙입니다.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숙이며 피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위빙은 위브, 뜨개질 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위빙, 뜨개질할 때 나무 바늘이 움직이는 모양을 본떠서 나온 말입니다. 주로 훅을 피하는 기술. 다리를 구부려 피하며 허리를 구부려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구부려 피하며 엉덩이 움직이면 V자가 아닌 U자 형태가 돼야 합니다. 옆으로 비껴가면서 피하는 거니까요. 스웨잉 또는 스웨잉 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웨잉. 하체는 고정한 채 상체를 뒤로 젖혀서 피하는 기술. 블로킹, 상대의 공격을 글러브나 팔꿈치, 어깨를 이용해 막으며 방어하는 기술입니다. 패링, 상대의 공격을 쳐내는 기술. 인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패링이 있습니다. 커버링, 가드를 단단히 한 후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기술. 방어 후 빨리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클린치, 상대를 껴안아서 하는 방어이며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야 효과적이다. 롤링, 상반신이나 어깨를 돌려서 피하는 기술. 주로 훅을 피할 때 쓴다. 사이드 스텝, 로프 근처에서 피할 때 효과적이며 직선으로 파고드는 상대에게 사용하면 좋음. 방어 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시연 해봐라. 이런 것도 가르쳐봐라. 시험에 잘 나오죠. 이번에는 클린치와 홀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건 클린치는 상대에게 접근하여 껴안으며 방어하는 걸 클린치라고 하죠. 클린치는 상대방의 몸을 끌어안거나 팔을 얽히게 만들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홀딩은 상대방의 팔이나 몸을 고의적으로 잡거나 누르는 행동입니다. 클린치는 일시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클린치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어 수단으로 정당하게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홀딩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시험 지도 방법 편 2부를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합격의 길을 팍팍!